네, 안녕하세요. 동동이합니다. 저 오늘 주식 이야기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식을 취미로 하고 있고, 그 세력을 터는다는 어떤 의미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취미 생활로 주식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 지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지인이 아저씨인데요. 이 어머니가 주식을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주식을 하시는데 항상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기타 등등 이런 자기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그 종목을 한 10개 정도 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보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좀 편협한 좀 그런 매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업종이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도체가 올라갔으면 제약 바이오는 내려가 있고 또 뭐 섬유 오류가 올라가 있으면 또 중국 관련주들이 또 많이 내려가 있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 어떤 팁에 나오는 전문가들보다 주성 엔지니어링,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약간 요렇게 애매하게 요렇게 움직여도 얘는 앞으로 요렇게 될 확률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왜냐? 계속 주구장창 이 기업만 보고 이 차트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각 주식마다, 각 종목마다 그 주체되는 세력이나 혹은 그 드라이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게 일치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식의 특성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 것도 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히스토리를 보는 거죠. 윗꼬리가 많이 나은 친구들은 단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한두 종목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파헤치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종목일 때는, 이런 스타일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그 뭐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쓰리봉인데요. 이 쓰리봉을 돌파하지 못하면 밑으로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 헤드앤숄더 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머리고요. 이게 어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지에서 나름대로 이게 나름대로 이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맞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고점이죠. 고점이죠. 저점이죠. 분명히 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왔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봅니다. 자, 그동안 잘 올라왔어요. 여기 찍고 이제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거죠. 혹은, 뭐 이렇게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저항이 되는 거죠. 이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그리고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바닥에서 바닥이라는 곳에 쓰리 바닥을 만든다든지 혹은 반대로 역 헤드 앤 숄더 만든다면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위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패턴 정도는 알고 매매하고 좀 공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 하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 두리번 하고 여기 샀다 팔았다 여기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한 종목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 종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매매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 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요. 한세실업 또 한세실업이지만 영업무역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 하면서 이쁘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주봉입니다. 지금 이 보시는 게. 그리고 한섬 한섬도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뭐 휠라코리아는 말 안 해도
힐라코리아는 말 안 해도 이렇게 주봉상 거의 뭐 45도를 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태평양 물산도 지금 자리가 좋죠. 제가 좀 한때 좀 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주봉인데 이게 하락이죠. 하락이긴 한데 지금 일봉상 봤을 때는 그 하락 안에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영원무역도 잘 올라가고 한세실업도 잘 올라가다가 한세실업이 꺾였어요. 그래서 한세실업은 이제 끝났냐? 얘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버려야 되는 카드냐?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어 주가는 실적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죠. 그게 재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숨겨진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9,200억인데요. 1조라고 대충 생각하고요. 자, 2016년, 2017년, 2018년 뭐 선반영 된다고 대충 생각하고, 자, 이게 100억이에요. 그 다음 20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150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50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우리 대충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 뭐, 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게 그냥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잡주는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좀 정당하게 실적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잔 말이에요. 근데 의류 관련주는 지금 전부 다 지금 우상향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억, 200억, 150억, 500억이면 100억, 200억, 150억, 500억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현재는 있어 보인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보도록 할게요. 자, 컨센서스 한번 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세실업. 자, 2016년도에 800억의 영업이익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좀 잘 나가던 친구인데 500억대, 300억대로 줄었어요. 2018년도. 그러니까 죽을 좀 쉬었죠.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2019년에 88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순이익이 드디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지금 1000억, 2021년엔 1200억, 껑충껑충 200억씩 지금 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낮은 건데 언제 가면 2018년 12월이 지금 제일 안 좋았던 보릿고개인 것 같아요. 2017, 18년도가 2019년도가 이제 빵 튀고 오르났던 아까 보셨듯이 200억, 100억, 200억, 150억 이렇게 하다 갑자기 빵 500억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차트를 이제 꼼꼼하게 이제 뜯고 씹고 뭐 먹고 마시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저점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저점을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 나오고 고점 연결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근데 한 3만 원 되니까 한번 땅 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맞고 올렸고요. 여기서 다시 올렸고 여기서 다시 올렸어요. 그럼 여기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손절 구간이죠. 손절 구간 혹은 여기는 뭐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는 구간이고 강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완전 그냥 급락을 한 거죠. 이게 왜 급락을 했을까? 한번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갑자기 급락이 완전 갭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를 완전히 그냥 껑충 띄워버리고 그냥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거래량 역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 있는데 자, 요런 애들의 거래량을 훨씬 상회하는 2배 가까이 상회하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던졌나?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상승을 할 때 여기 지금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는 게 보이죠? 하다가 갑자기 계속 훅 꺾였어요. 네, 훅 꺾이면서 외국인 좀 산 것 같고 개인도 조금 이렇게 좀 거들어 준 것 같고 자, 개인이 이거를 몰고 가다가 한번 기관이 한번 훅 올라갔다가 들고 가다가
한번 훅 털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냐면 자 이렇게 더블봉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 지지해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깨진 날이죠. 이 날이 언제냐면 5월 15일이고요. 5월 16일 날 이제 완전 박살이 난 거죠. 박살이 났습니다. 5월 15일과 16일입니다. 수급 한번 볼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자, 5월 15일, 16일자를 보니까요. 두 날을 보니까 특이사항은 바로 여기죠. 네. 기관이 그동안 이렇게 사면서 한세 시럽을 계속 좀 이렇게 주도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 그동안 없었던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두 번을 나눠 던졌어요. 두 번을 나눠 던졌는데 이 두 번 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두 번 다 샀어요. 근데 보면 이전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다 살 때마다 개인하고 외국인이 거의 다 팔았던 것 같아요. 자, 결국 뭐냐? vs 기관 대 자, 개인과 외국인 연합이 같이 싸워왔던 그런 어떤 차트의 모양입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기관이 팔 때는 개인 외국인이 계속 샀어요. 뭐 요런 애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음봉 나오고요. 뭐 이거는 산 것도 아니죠. 4,500주는 계속 막 던졌어요. 계속 여기는 던지다가 드디어 오늘 10만 주를 샀습니다. 근데 개인과 외국인도 팔았죠. 자, 10만 주를 사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계속 팔다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강하게 두 번 팔고 계속 팔 때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개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계속 사니까 계속 사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고요. 왜냐? 기관이 팔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관이 좀 사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팔면서 양봉이 나왔어요. 네. 괄목할 만한 어떤 특수한 어떤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죠. 왜냐? 이게 지금 5일선 위를 타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5일선이 5일선 밑으로 깨지면서 그 뒤로는 5일선이 저항을 맞으면서 맞고 떨어지고 윗꼬리 주다가 떨어지고 윗꼬리 주다 떨어지고 윗꼬리 주다 떨어지고 오늘도 윗꼬리 주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5일선이 지금은 이 친구의 그러니까 매물이 아니고 저항이 되는 거죠. 네. 5일선 강하게 돌파를 딱 해줘야지 뭔가가 필요한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기관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퐁당 이러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게 좀 보여줘야지 나도 좀 이제 사볼까 혹은 아까 보신 것처럼 더블 바닥 혹은 쓰리 바닥 역헤드 앤 숄더라든지 뭔가를 만들어 줘야지 전환이 좀 필요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하필 3만원 31,000원에서 이렇게 눌렸을까, 왜 여기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을까 했을 때는 차트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많이 길게 봤나요? 까만색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도 쌍봉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겠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퐁당 가다가 자, 이전 고점 7만원 다시 7만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밑으로 깨진 거죠. 네, 밑으로 깨진 거고 자, 드디어 여기서 한번 찍고 다시 한 번 더 찍고 다시 한 번 더 찍고 더블바닥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한 번 더 밑으로 깨졌습니다. 자, 밑에 여기를 잡아주던 자리가 올라오다가 이게 저항이 된 거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돌파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물대, 강한 매물대였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올라가다가 이전에 저항대 3만원, 31,000원 요 사이가 3번, 1번, 2번, 3번. 자, 여기 최근에 2번, 4번, 5번이죠. 5번의 시도. 자,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훅 떨어졌어요. 자, 여기 이 자리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돌려줄 만한 어떤 자리로 지금 여겨지는데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신호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이 들어와야지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겠죠. 자, 3만 원 다시 한번 여기 뚜루로 올라간다면은 6번 간다면은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돌려지는 신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3만 원인데 이 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가 밑으로 계속 깨질 건가, 3만 원 못 뚫고 밑에서 놓을 것인가, 아니면 3만 원 돌파하고 위로 더 올라갈 것인가. 우리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죠.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여기 갇혀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2016년이거든요. 이게 2017년이에요. 2019년이거든요. 근데 이때보다 혹은 이때보다 지금 2019년 혹은 뭐 선반영된다 했을 때 2020년 정도, 이게 실적이 이때보다 더 나쁘냐라는 거죠. 나쁘면 당연히 3만 원 밑에 있겠죠. 근데 훨씬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보시는 바처럼 뭐 500억, 뭐 300억 영업이익 정도 나오다가 지금 800억, 그 다음에 1000억, 1200억까지도 지금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보다는 최소한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매물대 때문에 그런 거죠. 매물대로 지금 바닥이 때문에. 그리고 다시 지금 또 올려야 되는 거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뭐 주체가 이거를 드리블하는 기관이 그렇게 운전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속 100km 달리고 싶으면은 100km로 달리는 거고, 혹은 시속 뭐 300km면은 300km, 혹은 뭐 저기 잠깐 편의점 들려가지고 좀 쉬었다가 뭐 컵라면 먹고 가겠다면 먹고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자동차 위에 올라타 있는 개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드라이브 하는 주체가 그렇게 가겠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차 위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차가 싫으면은, 한세스 시럽 차가 싫다면은 하차를 하고, 아니면 영원무역이라든지, 아니면 한썸 차를 타야 되는 거죠. 휠라 코리아 차를 타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골라야 되죠. 이거 픽도 잘해야 돼요. 픽도 잘해야 돼. 지금 이 자리가 여기서 까딱까딱 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자리, 이 자리가 저항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를 할 만한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를 우리가 좀 보는 어떤 그런 습관도 한 번씩 길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조라는 이름을 이제 채택을 한 건데, 자, 보시는 바처럼 이제 RSI가 자, 요렇게 50 이하면 좋은 건데요. 50 이하면 이제 반등을 하는데, 자, 이 자리가 지금 한 20포인트거든요. 자, 이 자리만 되면 반등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자리만 되면 반등을 많이 했어요.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이 자리 반등했었고요. 그리고 요 선 따라, 모는 종이 따라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일봉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자리, 뭐 100% 아닐 수도 있어요. 100%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움 좀 받자 이거죠. 도움 좀 받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런 자리죠. 물론 이렇게 하락의 추세에 있을 때도 이 바닥권은 이 바닥이라고 또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 추세일 때는 보조 지표를 믿을 순 없어요. 옆으로 행보하든지 혹은 우상향하고 있을 때 하단은 우리가 충분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떨어지는 거라 100%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1차적인 바닥은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 일봉만 봤는데, 일봉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봉도 봐야 돼요. 이 친구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 보시면은 2022년부터 해가지고 쭉 잘 올라왔어요.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을 연결한 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올리면은
올렸다가 지지를 받으면 이전 고점보다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지지를 하면 이전 고점보다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돌파를 또 시도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돌파 못하고 밑으로 깨졌어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거품이 껴가지고 이제 떨어진 거죠. 자, 저점을 연결한 선,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 자, 얘는 요렇게 하다가 여기 선을 돌파했죠. 여기가 매수의 구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매물대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주봉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패턴이죠. 자, 여기 선과 여기 선을 돌파할 때 이때가 사는, 여기가 매수의 포인트,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잡아준 자리 이제 요거에 한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가 찍고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찍고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 그 매물대 차트를 보면은 대충 매물이 어디쯤에 지금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지,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어디쯤에서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차트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할 것 같습니다. 얘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는 거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밑에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를 지지를 한번 밟고 올라가거나 혹은 그 밑에서 하더라도 이제 요런 추세선 정도 예상을 하면서, 자, 완전 꼭지까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지지를 해주면 첫 번째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는 이제 21,800원 정도, 21,800원에서 한 22,000원 정도까지 여기서는 잡아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노선은 이제 한 2만원 정도, 2만원에서 21,000원 정도,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기다려 봤다가 매수의 자리가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잡아서 얼마요? 3만원 돌파하는 거를 좀 한번 기대를 해 보는 거죠. 3만원 정도를, 아이고. 가끔씩 안 되더라고요. 이 3만원, 이 중요한 자리를 선을 일궈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고, 좀 떨어지다가도 이전 저점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빵! 뚫어 올리는, 뭐 그런 매매. 그러니까 분할로 사야 되겠죠. 이게 한 방에 지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사는 것보다 혹은 3번에서 혹은 4번 정도. 그리고 나는 너를 공략한다. 왜냐? 실적은 계속 좋아지니까 상승할 거라는 대한 어떤 기대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제를 조금 두고 우리가 좀 베팅을 하는 거죠. 베팅. 왜 한세시럽이라든지 의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다 오르냐? 베팅을 할 가능성이, 베팅을 하면 좋겠냐? 첫 번째로 이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오르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전보다 실적이 좋은데 지금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전 실적은 여기보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지에 불구하고 실적은 얘들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원달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세실업은 수출하는 기업이죠. 의류들은 대부분 이제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하면은 아무래도 달러가 1,100원 할 때랑, 그죠? 1,200원, 지금 거의 1,190원 하는데 이 갈 때랑 같은 100개를 팔아도 영업이익은 이게 훨씬 더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파는 개수가 일정되거나 뭐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요런 넥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5월 17일자로 의류업체 주목할 유망주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의료주 무역 갈등 반사 이익 물음표 땡.
자,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 좀 그렇죠, 지금 현재. 시진핑이 트럼프를 너무 얕봤어요. 초반에 트럼프가 막 그렇게 할 때 좀 이렇게 목에 힘주지 않고 좀 그래 그러면 좀 우리가 좀 한번 맞춰볼게 해서 사실 했어야 돼요. 근데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지금 또 초안을 또 어느 정도 작성해 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이제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6월 15일자로 이제 그 캠프를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거기에 앞서서 이제 너네 경제도 미국 경제 그 시장도 이제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래요래 좀 고쳐놔도 괜찮겠지 초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시진핑이 또 다시 또 이렇게 작성한 거를 또 많이 또 고쳤대요. 트럼프가 빡 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세 막 2천억 막 빡빡 때리면서 한번 가보자 이제 이래 된 거죠. 사실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불구하고 시진핑이 지금은 먼저 너무 발톱을 먼저 일찍 내민 거죠. 지금은 조금은 비굴하더라도 조금 참고 미국을 조금 더 견제를 해야 되는데 화웨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죠. 네. 이야기는 뭐 제가 안 해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OEM 업체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하는 기업들은 고환율이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환율 급등,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과테말라, IT 등 중남부 지역 관세 혜택 적용, 미국 수출 시 무관세. 이 과테말라 이런 쪽에 공장이 있나요? 자, 그리고 OEM 업체들 미국 내 경쟁력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중국의 OEM 업체들이 아무래도 미국에 수출하던 게 좀 아무래도 좀 관세 때문에 좀 주춤하겠죠. 그런 반사이익 우리나라 거. 1분기 흑자 전환 우호적인 영업 환경 한세 실업. 자, 캐주얼 의류 중심 품목 구성 미국 내 의류 소비 증가 뭐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OEM 주문 회복세 여러 가지 있죠. 강달러 지속되고 원화 환산했을 때 매출이 확대되고 면화 가격도 하락됐대요. 네. 그래서 괜찮겠다. 그리고 해외 OEM 확대로 경쟁력 강화된 영업 무역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한세실은 이렇게 박살 났다고 이게 정말 막 지하로 내려갈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그냥 주가가 계속 떨어질까요? 뭐 만약에 얘가 다시 3만 원을 두드리고 이제 돌파를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악재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개미를 털었던 어떤 그런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한번 보면서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마찬가지 그리고 수혜받을 만한 재료나 어떤 환율 뭐 이런 것도 사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15일자인가요? 16일자 갑자기 이렇게 확 깨졌는데 그날 깨진 어떤 이유가 있나요? 5월 15일 날 1분기 실적 부진으로 급락했구나. 여기 보시면은 한세실업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세실업은 전날보다 11% 내렸습니다. 보시면 1분기 영업 기준 매출액이 4,228억 전년 동기 1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만 그러나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108억을 크게 못 미쳐서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목표가를 37,000원에 34,000원으로 낮춘다. 네. 의류업체들이 다 좋은데 괜찮았는데 한세실업은 좀 얘는 좀 다들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얘보다 다른 애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앞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환율에 대한 어떤 그 수혜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만 원 다시 두드리러 올라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냥 예측이지만 가능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업 무역도 봤고요. 뭐 다른 것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세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는 어떤 저의 눈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또 스스로가 이렇게 또 채워 나가면서 강점을 잘 살려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 괜찮은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 댓글을 다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개미들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인데, 우리 좀 더 힘내고, 또 언젠가는 또 이 시간도 지나가고 또 좋은 어떤 상승의 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